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의 시어머니 누른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모진 시어머니와 깜찍한 며느리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이 부자인데다가 아들 삼형제가 다 인물이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아서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였다. 며느리들을 어떻게나 못 살게 구는지. 옆에서 보면 비계덩어리를 입안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닭다를 견디다 못한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열흘 후에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죽은 몸으로 발견됐다. 둘째 며느리 또한 참고 참다가 끝내 성화를 못 견디고 2달 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괴롭혀대니 도무지 견딜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죽거나 쫓겨나니 근동에 나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다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물론이려니와 총각인 막내 아들까지도 그 좋은 인물과 문장을 가지고도 나이 20이 넘도록 시집오겠다는 색시를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웃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음전할 뿐 아니라 영리하기까지도 한 달덩이 같은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처녀가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꺼냈다. 어머니,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소문도 못 들었냐? 그 집에 며느리로 갔다가는 시어머니 등살에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들다는 게야.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마라. 저번에 길에서 그 집 막내 도련님을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꾸중하시겠지만 한눈에 반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조금 성격이 몰강스러운 분이라 할지라도 저 정도 헌헌한 대장부라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성질이 여간해야지. 시어머니가 입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도 시집 가고 싶어. 예, 어머니, 저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저도 언젠가는 시집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이러니 어디서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집도 없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딸이 단단히 결심하고 나오는데 그 고집이 어찌나 센지 어머니로서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통혼할 의사를 전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부자가 입이 쩍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주겠다니 받기는 하겠지만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새아기가 마누라 등살을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되네. 이윽고 혼인날이 되어 부자의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새색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 마주칠 때마다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침먹은 지네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했다. 때가 되면 밥을 차리고 빨래와 집안밖 청소와 시댁 식구 뒷수발 따위에 집안 대소사를 찬찬히 챙겼다. 그 솜씨가 어찌나 맵차고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화를 내어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은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트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얼토당토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너 인연, 이래도 내가 이 집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시기였다. 그때였다.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입에서 끊임없이 뿜어내는 독설을 참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바닥에 냅다 패대기를 쳤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이 벌어지자 시어머니는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니, 이 썩을 년이 사람 잡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한테 덤벼들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닥에 획 팽개쳤다. 그 기운이 얼마나 세던지 시어머니는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아이고 전년 보게. 전년이 시어머니를 치네. 시어머니는 들어놓은 채 발악을 했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척 자기 할 일만 했다. 그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재물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때마침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됐다 싶었던지 입에 개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아이고, 전년이 사람을 치네. 저 죽일년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전년을 지금 당장 내쫓아야 해.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아들들이 인상을 찌푸리다가 더는 못 참겠던지 입술을 삐죽거리며 한마디씩 했다. 아이고, 또 시작이군. 할멈, 인제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생사람 좀 그만 좀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더더욱 악에 받쳐서 며느리가 정말로 자기를 쳤다고. 입에 거품을 하나 가득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며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됐는데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얌전하게 저녁상을 차려서 내왔다.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오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내가 꾹 참으려무나. 알겠지? 네, 아버님. 요 망할 년, 불여우 같은 년.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봐야 헛일이었다. 그 뒤로도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저의 행동은 어머니 하시기에 달렸어요. 어머니가 잘하시면 저도 잘할게요.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 소리를 치지도 못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얘야,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사래를 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모두 맡겼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지성껏 섬기고 집안 살림을 맵시 있게 보살펴 나가니 어느새 그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의 며느리 칭찬이 입에 마를 날이 없었다. 그렇게 되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도 여기저기서 혼사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 이것 좀 잡수어 보세요. 맛있는 걸요.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만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성화는 등살이라는 말입니다. 몹시 귀찮게 구는 행동이나 일등을 말합니다. 속절없다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음전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다 또는 얌전하고 점잖다는 뜻입니다. 몰강스럽다는 인정이 없이 억세며 성질이 악착같고 모질다는 뜻입니다. 침먹은 지네는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있거나 겁이 나서 길을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맵차다는 옹골지고 야무지다라는 뜻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은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에 있는 이야기 시어머니 누른 며느리가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유유희 변호사가 글을 쓰고 박소정 화백이 일러스트한 중앙일보 기사, 한 해의 1만쌍, 부부 갈등 아닌 고부 갈등으로 갈라서 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참고했습니다.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 등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